지금 앞에 여러 네분 분들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민자 도로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자 투자 사업을 왜 하는가? 왜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힘들게 하고 이런 토론회도 하는가? 일단 민자 투자 사업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도로, 철도, 대한민국이 되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OECD하고 비교해보면 아직은 저희가 평균 이하로 아직은 가야지 될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로, 철도, SOC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어쨌든 필요한 SOC 사업을 공급을 해야지 되니까 민간의 풍요로운 자금을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도입을 해서 SO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도입된 게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럼 일단 민간투자 사업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지 아마 두 번째 발제나 앞으로 이제 이런 토론회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민간투자 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일단 중부관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아까 인제군 이런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려면 일단 설계하고 건설해야지 되는 건설사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건설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금융권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공된 다음에는 그걸 30년 동안 운영해야지 되는 운영회사가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건설회사, 금융회사, 운영회사가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게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제 BTO 사업이라고 해서 빌드, 만들어서 트랜스퍼, 중부관청에서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민간투자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도로나 철도를 만들고 그거를 무상으로 정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그거 소유권은 정부가 갖게 되지만 30년 동안의 운영권에 대해서 민간회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민간회사는 그 운영권을 가지고 30년 동안 이용자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투자한 원금과 운영비를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형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30년 동안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면서 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익형 사업인데 사실 아까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쪽에서는 도로, 철도 말고 도서관이나 학교처럼 학생들한테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으로 민간 사업을 하기 힘든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대형 BTL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용자들은 돈은 조금만 냅니다. 도서관 이용료 조금만 내면 정부에서 대신 민간 사업자한테 3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월세 개념이죠. 리스를 꾸준하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형 사업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정부에서 연세 개념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니까. 하지만 BTO 사업은 수익형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거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의정부의 민간 경전철 사업은 파산을 했습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BTO 사업에 많은 민간 자본이 몰리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한 건 뭐냐면 이게 수익형 사업인데 너희들이 예측한 수입의 한 80% 정도는 개런티를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MRG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MRG 제도로 인해서 2018년도까지 한 6조 4천억이라는 지금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가 BTO 사업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이 정도 개념을 가지시고 도대체 일산대교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자도로 요금 현황인데요. 일단 비쌉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사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4배 정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비싼데 간혹 이렇게 두세 배 되는 인천대교 같은 사례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안양 성남 고속도로처럼 재정 사업보다도 약간 싼 도로도 나오긴 하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대부분은 1.4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 지금 핫 이슈죠. 일산대교 살펴보면 처음에 2021년도 기준으로 민간이 한 1,500억 정도 투입했고
경기도가 한 17%, 한 3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1.84km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건설 당시에는 대림산업, 건설사가 이제 5개가 아까 SPC를 만들어서 건설을 했고, 그 부분이 완공한 이후에 국민연금이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그 한강 다리를 쭉 보시면 일단은 다리부터 좀 불공정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1개, 그러니까 서울은 다리가 무지하게 촘참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는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있는 거죠. 뜨문뜨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산대교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27개, 이제 철교를 제외한 27개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있는 다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산대교뿐만이 아니라 한강의 원효대교가 돈을 받았습니다. 200원의 돈을 받았는데, 원효대교는 돈을 받기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그 사업자가 그냥 무료화 시켰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왜? 한강은 이렇게 촘촘하거든요. 원효대교 옆에 마포대교 있고 한강대교 있으니까 이용자들의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료화 시켰는데, 일산대교는 아직 그런 구조를 못 갖고 있죠.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불공정성이 밑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인데요.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667원입니다. 아까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재정 구간을 보면 킬로미터당 5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일산대교는 한 13배 정도가 비싼 거죠. 더군다나 일반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한 100원대인데요. 그거보다도 6배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시령하고 마창대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마창대교는 일산대교보다 더 비싸고요. 킬로미터당. 미시령 터널은요. 그 다음에 마창대교는 지금 그 재정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0배에 가까운 높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일단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일반 이런 토공으로 건설하는 민자도로보다도 막대하게 비싼 요금을 시민들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떠냐? 아까 이제 바가지 요금 나왔죠. 너무 비싼 거죠. 뭐 그냥 한 1.1배나 1.2배는 참겠는데 뭐 지금 뭐 10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재미난 게 이제 이게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인데요. 이때도 이제 10,000원 이상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 10,000원을 이제 10원짜리 너희들 당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일순환선 할 때 군법 저속 운행을 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려야지 되는데 50km로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이래도 요금을 안 낮춰주겠냐 하면서 이렇게 소속 시위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해서 무료로 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민자도로의 이런 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금은 왜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가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은 민자 사업 구조, 아까 BTO 사업 구조 말씀드렸죠. BTO 사업 구조는 건설비하고 건설이자하고 30년간 운영비를 시민들한테 회수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민간 투자 사업은 손실을 보면 아까 파산 사례 말씀드렸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멀쩡한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 요금을 2배까지는 더 받아도 돼. 그 다음에 교량이나 이런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는 건 2배 이상 받아도 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민자 사업은 요금 결정 방식이 물가 인상률이 100%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물가가 인상되면 요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리-부천 고속도로를 보면 2010년도 초기에 막 계획 단계에서는 한 2,800원대의 요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개통 시점에 보면 매년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3,8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기획할 때 도로공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하지만 뭐 5년, 10년, 그 다음에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2배 이상의 요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정사업은 어떨까? 한국도로공사는 이게 사실은 이 공공기관의 요금은 무조건 물가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원가 보상률도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가 이하의 요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부채가 쌓이겠죠. 그래서 19년도만 해도 한 30조 정도의 부채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망하지 않죠. 왜?
정부에서 세금 이런 지원을 주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도 건설 단계에서 100%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에서 40%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50% 가까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손실이 나도 어쨌든 뭐 지원금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힘듭니다. 여기도 경평받고 해서 힘들긴 하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 민간 투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비도 잘 안 주고 건설비도 한 2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차별적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금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민간 투자 사업이 똑같이 1,000원이라는 요금을 책정했다고 하면 민간 투자자는 시민들한테는 1,100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 사업 도로는 무조건 10%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십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러 주체들을 말씀드렸죠. 금융권은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이게 BTO 사업에서 파산 위험을 극복하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민간 투자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안문산고속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혐오하는 투자 회사 중에 하나죠. 맥쿼리, 이 호주 쪽 자본인데요. 그게 이제 맥쿼리가 한 60% 소유하고 있고 사학연구 국민은행이 20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주주는 맥쿼리죠. 근데 천안문산 고속도로에서 돈을 누구한테 빌리느냐? 맥쿼리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선 천안문산 고속도로가 맥쿼리한테 돈을 빌리지만 맥쿼리가 맥쿼리한테 돈을 빌리는 구조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자를 한 20%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2002년부터 15년까지 총 이자만 한 5,600억 정도를 지급을 한 거죠. 한 20%가 높은 이율을 지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부관청은 누리냐? 천안문산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정부예요. 민간 투자 사업 중에서 지자체 사업은 아니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천안문산 고속도로한테 MRG로 이제 5,2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5,200억을 줬는데 이게 그대로 딱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산대교 어떠냐? 일산대교는 더 심플합니다. 국민연금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회사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돈을 어디서 빌리느냐? 또 국민연금한테 빌려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게 되게 높은 이자, 한 20% 가까운 이자로 선순위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60억에서 170억이라는 되게 높은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주무관청은 저희 경기도예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경기도고, 경기도가 연간 한 요즘은 통행량이 한 7만 대 정도 올라서 MRG가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금융권의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해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보면은 약간 이게 셀프 대출을 해서 높은 이자를 내고 높은 이자를 내니까 이익이 안 내니까 법인세는 또 면제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억울하잖아요. 저희만 억울한 게 아니고 특히나 이 세무서장님들 다 나섰습니다. 서초, 김해, 부산, 공주, 서인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시장이사 조사해보면 11에서 13% 정도가 적정인데 야 이거 16에서 20은 너무 문제다. 그래서 소송을 다 걸었어요. 근데 최근에 5번 소송을 걸었지만 애석하게도 다 전패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자가 다 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내에서는 20%의 고율의 이자가 적정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서 또 이게 바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자를 좀 제한을 하자. 이놈아들 너무하다. 그래서 제한을 했는데 근데 재미난 게 유료도로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대부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게 대부업법이 24%잖아요. 그러니까 24%를 허용해 주니까 20%는 또 높은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희 경기도는 사실은 10%를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다행히 뭐 20%로 인하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대 허용 이자는 24%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그럼 이제 금융권은 아까 이제 셀프 대출 이런 이제 법인세 꼼수로 이제 약간의 이득을 치른다고 하면 건설회사는 어떠냐? 시공 과정에 이익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투자회사 중에서 아까 SPC를 만들 때 건설회사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국민연금에 주주로 참여해서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리듯이 대림산업이 주주로 참여해서 대림산업한테 시공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낙찰률은 한 81% 정도 돼요. 근데 민간 사업자가 민자 사업의 낙찰률은 90%예요. 그러니까 10%나 높은 거죠. 왜? 이거는 셀프 수주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한테 수주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낙찰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완공을 하게 되면 건설사는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나는 그 토목회사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보통 이게 주당 한 5,000원 정도의 그 주식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매각할 때 이게 평균 수익률을 보면 2배 가까이 뛰어요.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제일순환선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가 14,000원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죠. 거의 뭐 276% 수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기사 보시면 수도권 제일순환선에서는 업체들이 한 지금 8,000억 정도의 주식 매각 차익을 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수주를 하면서 약간 공사비 이익을 남기고 완공해서 나서는 주식을 매각해서 또 주식 매각에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민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효율화가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을 차별하고 있고요. SOC를 적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MRG 제도나 해지지급 제도 같은 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민간 투자자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했더니 뭐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해서 셀프 대출하고 법인세 꼼수하고 있고 효율성을 발휘하라고 했더니 건설사에서는 역시 또 셀프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라고 했더니 주식 매매에 차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댈 곳은 사실 법밖에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후손위의 높은 금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요금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요금 부담을 지우면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좀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요금 비싼 것도 알겠고 뭔가 좀 이상한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한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된 내용만 제가 발표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도로 하면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요즘 KTX 많이 타잖아요. KTX 타면 한 2시간 15분이면 가죠. 근데 요금은 6만 원이나 내야지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새마을호 요즘 이제 ITX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는 한 4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요금은 한 4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궁화호 엄청 오래 걸리죠. 5시간 40분에 28,000원. 근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야 무궁화호 3만 원이면 가는데 KTX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KTX 무지하게 빠르고 좌석도 엄청 편리하고 충전기 다 있고 와이파이 되고 그 다음에 막 LCD에서 화면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이런 서비스 격차가 있으면 요금 차등을 인정하지만 도로 똑같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똑같은 구조물이고 똑같은 100km로 달리고 이게 차별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민자고속도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금 제조달, 자금 돈을 빌려올 때 이자를 좀 낮추는 방안, 그 다음에 자금 재구조와 아예 사업 구조를 바꾸는 걸 통해서 좀 요금을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제조달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한 20%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지만 이 20% 같은 걸로 평균 한 1.46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는 사업 재구조화가 이제 각광받고 있죠.
사업계획 재구조화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30년 운영하는데 요금을 낮추라는 거죠. 요금을 낮추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30년 동안에 운영회사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야 좀 미안하니까 대신에 너희들한테 추가로 20년 더 운영해줄게. 이게 이제 사업 재구조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 뭐 지금 저희는 갑자기 이제 요금이 뭐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떨어지지만 그게 원래 30년 있으면 공짜여야지 되는데 30년 지나도 20년 동안 또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나 이런 후세한테 요금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공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아까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건 정부가 돈을 쓰기 싫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 요금은 낮추는데 그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20년 동안 추가로 받아.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적극적인 사업구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섀도우 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민들은 주무관청한테 세금만 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민자도로는 무료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주무관청은 세금 받은 걸로 통행료를 대신 지급해요. 뭐 10대가 지나가면 뭐 100만, 뭐 20대가 지나가면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섀도우 툴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경기도에선 하고 있어요. 언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그래서 보시면 한 100만 대가 이득을 보는 거죠. 100만 대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요금 수익을 저희가 경기도가 다 내줘요. 그래서 한 10억, 12억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 결국 시민들한테 자식들한테 부담을 느끼는 구조로 만약에 공정한 요금을 개선한다고 하면 이게 공정한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구하시는 게 인수죠. 야 차라리 계약 파기하고 경기도가 사버려. 이게 인수죠. 인수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 보면 민간 투자 사업비가 1,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12에서 15%의 이자를 국제재판소에서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결국은 민간 투자자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이 2,000억이라는 추가 비용이 한 2배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럼 용인경전철 이건 민간 투자비가 한 5,000억 들어갔는데 기회비용 원래 얘네들 5,000원 놓고서 30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률 5에서 7% 찾아가야지 되는데 너희들이 뺏어가지고 얘네들 장사 못하니까 물어줘. 그래서 나온 게 한 8,000억이죠. 그럼 만약 일산대교 국민연금이 지급한 게 아까 이제 원래 5,000원짜리 하는 걸 2배 정도 하고 2배 정도 더 주고 수입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2,755억이에요. 2004년도 기준으로 민간 투자금은 한 1,800억인데 그럼 이제 경기도가 인수한다고 한다 하면은 한 3,000억 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용인 경전철 사례처럼 너희들이 국민연금 쫓아냈으니까 30년 동안에 기회비용도 더 줘 하면은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 비용이 붙겠죠. 이렇게 해지시지급금, 해지할 때 위약금도 문제지만 결국은 인수한 다음에는 매년 유지관리 비용을 또 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그냥 얘네들 기분 나쁘니까 계약 파기하고 해지하고 인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저희가 판단하기엔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제도 개선은 아까 이제 부가가치세, 뭐 한국도로공사처럼 면세해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에는 이미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도로사업만 특별히 더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제도 개선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민간투자 기본계획에서는 2배 요금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또 똑같은 정부인데 로드맵에서는 1.1배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제가 볼 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1.1배로 하던지 아니면 동일한 요금으로 하면 되는데 2배 허용해놓고 좀 지나니까 애들이 아파하니까 또 그걸 뭐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제도를 또 수정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 차등제 부분은 아예 제도적으로 저는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 선택권이 제약되는 사업은 추진 불허 요 부분인데요. 일산대교 같은 경우 보면은 김포에서 경찰서에서 킨텍스까지 넘어가는데 일산대교 이용하면은 7.5km면 가요. 하지만 이게 1,200원이 비싸다고 해서 뺑 돌아가면 김포대교까지 돌아가면 25km를 더 가야지 돼.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막 5분, 10분 힘든데 20분, 30분을 더 가서 피해가라고 하면 이건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업은 전 민간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인데요. 개구리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계곡에다 돌을 다 쌓아요. 그 다음에 이 통로만 이렇게 딱 오픈해놓고 여기에 그물을 딱 놔요. 그럼 개구리들이 어리버리하게 다 들어가죠. 왜?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구리 잡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사업은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건설 단가가 엄청 높아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저희 일산대교나 마창대교나 미시령 터널 이런 거는 사실은 민간 사업으로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일단은 민자 도로는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금이 비싼 원인이 건설회사의 풍리 이런 거보다는 재정도로하고 차별적인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별할 거면 저는 더 이상 민자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초에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가 할 것은 어쨌든 정상화를 위해서 유지를 하던 인수를 하던 뭔가 재정 투입을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 부분도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할 것은 무리한 사업 구조는 지양을 하고 원래 민자의 배경이 창의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도로하고 철도 이런 걸 유치를 요구하게 되면 덜컥 민자 사업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 전기료 구조인데요. 한전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에서는 전기를 만들지 않아요. 다른 민간 회사에서 원자력이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은 엄청 비싸요. 단가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 쓸 때는 서울에서 쓰나 경기도에서 쓰나 뭐 제주도에서 쓰나 독도에서 쓰나 똑같은 요금을 내요.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도로 요금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담에 10손가락 깽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재정이든 민자든 똑같은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살던 그다음에 오늘 강원도에서도 오셨고 경상도에서도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살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경기도에서도 하남시도 있고 저희 아픈 새끼손가락 저희 김포 시장님 안 떠나고 계시네요. 김포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가 할 일은 시민들한테 공공의 서비스를 공정하게 동일한 요금 수준이 됐던 동일한 재정이 됐던 이렇게 운영하는 게 국가가 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